해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2025학년도 수능 특강 파트 2의 27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 수업에서는 파트 2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파트 2의 27강의 전반적인 내용은 언어하고 문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언어와 관련된 지문이 2가지가 나올 거고 문학과 관련된 지문이 1가지가 나올 겁니다. 교재 페이지 152쪽입니다. 1번의 주제문은 언어마다 다른 공간 개념의 인식입니다. 언어마다 다른 공간 개념의 인식인데요. 이건 주제문에서 느낌이 오는 것처럼 사실 언어가 다르면 무엇인가 인식하는 방법도 다를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 언어가 다르니까 공간을 표현하는 단어도 다르겠죠? 각주 달려 있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3가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2번째 각주 divergent라는 단어 모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울게요. 다른, 갈라지는 이란 뜻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different의 의미 혹은 disparate와 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주하고 3번째 각주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2번째 각주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조 먼저 잡고 갈까요? 네, 그게 편할 겁니다. Some assumptions를 기점으로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어주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추상명사를 꾸며주게 되면서 뒷문장이 완전한 앞뒤가 똑같은 뭐라고 하죠? 동격의 t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가로에 있는 애를 지금 다 지워버리고 some assumptions 주어가 나오고 are being re-examined 일단 이렇게만 먼저 해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몇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요. 됐죠? 이 몇 가지 가정들은 are being re-examin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많이 봤었는데요. 문법적으로 보니까 비동사 뒤에 ing 보여요? 여기 비동사 뒤에 ing 그럼 이건 진행 시제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쵸? 그런데 ing 앞에 비동사 계열이 보여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보이죠? 그럼 이건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행 시제의 수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죠?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re-examined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examine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수빈아. 그래서 지금 다시 조사되고 있는 중이다. 다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요? 몇 가지 가정들은 재평가받고 있대요. 뭔 말인지 느낌이 확 왔어요, 진아야? 어떤 가정이라는 것들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고 교정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재평가가 되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That notions of space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네 여기까지군요. 어떤 관념들인데요. 공간에 대한 생각들 됐습니까? 여기까지 또 됐어요? 그리고 이거 또 날려. 얘 있지? 얘 또 잠깐 지워봐 봐봐.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날려봐봐요. 그러면 지금 동격의 대세 있는 notions of space하고 어울리는 게 여기에요. universal 됐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다시 집어넣어서 해석해 보세요. 몇 가지 가정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가정들이냐면 공간에 대한 관념들 됐어요? 공간에 대한 개념들 됐습니까? 공간의 생각들이 universal 보편적이다 라는 생각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공간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을 거야. 공간과 관련된 개념은 모두 유사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건 공간과 관련된 사고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공간과 관련된 생각들이 뭐냐면 that is, 즉 a three-dimensional area, 3차원입니다. 3차원의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차원의 장소. 그런데 그 3차원의 장소라는 건 또 뭐냐면 In each event and object occur and have a relative direction and position. 어떤 사건들과 물체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사건들과 물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3차원적인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and have 가지게 되는 건데 상대적인 방향과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3차원적인 관념, 3차원적인 장소 됐죠? 어떤 3차원적인 장소와 관련된 공간의 개념이 보편적이다라는 사상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쌤 말이 길어졌어요. 네 죄송해요. 말이 좀 길어졌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방금 본 것처럼 물건들이 존재하는 곳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적인 세상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 3차원적인 세상과 관련해서 공간에 대한 개념, 공간의 개념이 보편적일 거야.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어? 모두 다 3차원적인 세상에 사니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재평가되고 있는 중이래요. 자, 이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은비나 27강의 1번은 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밑에 나오게 되는 문장들은 재미나 다 부연 설명이 되는 거니까 지금 본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시간을 들여서 구조를 잡아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보기 편하시기에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도록 조금 구조를 잡아놓고 들어갔던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 공간의 개념들은 3차원이니까 다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잘못됐나 봐요. 됐어요? 이제 계속 한번 해볼까요? SL이라는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나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되시죠. Systems of Spatial Reckoning and Description 여기까지 어떠한 체제들인데, 체계들인데 spatial, 이게 공간의라는 형용사 space의 형용사입니다. 공간적인 어떤 생각,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추정,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공간적인 생각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공간의 생각과 공간을 묘사하는 됐어요? 공간의 생각과 공간의 묘사라는 체계들은 어떻답니까? 실제로 꽤나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빨간 펜 들었어요. 디버전트합니다. 아, 실제로는 어떻다? 꽤나 다릅니다. 우리 이 단어 different로 바꿨어도 되냐? 네, 괜찮아요. 괜찮죠?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different, from. 네, 보통 이 differ라는 친구는 from을 주로 끌고 다니죠. 공간적인 생각과 공간적인 표현에 대한 생각은 실제로 다 어떻더라? 꽤나 문화에 따라서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것처럼 보이죠? 재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왜 재평가받고 있는지 보니까 공간을 생각하고 공간에 대한 묘사라는 거는 실제로는 문화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콤마 요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이거 분사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명사가 나왔고 ing 요렇게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원래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쵸?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달라서 이 친구를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죠? 이렇게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부사절의 주어만 떡하니 남겨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 배운 거 있지 않아? with, 명사, 분사구문.
네,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더 예쁘죠, 사실은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서 들어갈까요? 공간적인 생각과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꽤나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요. 언어적인 차이점들 역시 대체 언어적인 차이점들도 correlate with 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언어적 차이점들도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distinct, 다른 인지적인 경향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들아 되게 쉬운 말이에요. 잘 봐봐. 여러 문화권에서는 언어도 다 다르겠지. 그치 가은아? 언어도 다 다르다면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야.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생각은 공간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언어가 다르니까 공간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겠죠. 오케이. 내용 그런 다 나왔어요. 지금 방금 본 걸 정리를 하면은 공간의 인식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공간의 묘사라는 거는 어떻다? 문화마다 다르다.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왔었죠? 공간의 개념이 보편적일 거야, 비슷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재평가되고 있다라 그랬고 실제로 받아주면서 그래 공간을 인식하는 거랑 묘사하는 것이 문화마다 다르지 않냐. 방금 본 것처럼 언어가 다르지. 그치? 언어적인 차이점들도 뭐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다르니까. 그쵸? 언어가 다르다면 사고방식이 다른 것처럼 문화에 따라서 공간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1번은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1번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예시가 나올 거예요. More specifically,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언어들은 달라요. 어디에 있어서 다릅니까? 언어들의 사용에서 다릅니다. 무엇을 사용하는 건데요? 공간적인 개념들 됐어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다르다. 무슨 말이지 재민아 이게? 언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는 게 다 다르대. 야 당연한 거잖아. 문화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문화의 고유한 언어도 공간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겠지. 그치? And 그리고 in some instances 어떤 사례들을 봤었을 때 1번, 2번 이 언어라는 것들은 determine, 결정합니다. 인지적 범위들을 결정하기도 해요. Relating to space concept, 뭐와 관련된 인지적 범위일까요? 무엇과 관련된 relating to space concept. 그렇죠. 공간의 개념들과 관련된 인지적 범위를 결정해요. 야, 그럼 잘 생각해봐봐, 수빈아. 언어가 다 다르지? 그러면 각각의 다른 언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과 관련 있는 인지적 범위도 다 다르게 결정할 거야. 그래, 그거야. Also, 또한 the speakers, 이제 화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많은 언어들의 화자들은 그냥 일반인들이겠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겠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뭘 사용하지 않을까요? 진짜 공간적인 term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간과 관련된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Corresponding to the bodily coordinates of left, right, and front, back. 무엇에 상응하는 용어일까요? The bodily
coordinate 뭐 신체적인 뭐 좌표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종이라고 나와 있네요. 신체적인 조정들과 상응하는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좀만 더 가보자. 거의 끝났으니까 왼쪽 오른쪽 이게 공간을 말하는 거 맞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 뒤와 같은 신체적인 조종을 상응하는 신체적인 조정들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이야 얘들아 진짜로. 지금 여기 내용을 다 묶어버리면요. 위에 나온 내용을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봐볼까요? 언어는 어떻다고 했나요? 여기 첫 번째 거. 공간적 개념의 사용을 다르게 합니다. 즉 어떤 언어는 이렇게 묘사하고 그렇죠? 어떤 언어는 저렇게 묘사하고 다른 언어는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공간적 개념의 사용을 다르게 하네요. 이게 무엇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것이 공간의 개념과 관련된 인지적 범주를 결정한대요. 야, 당연한 거야, 얘들아. 왜냐면 지금 본 것처럼요. 공간적 개념의 사용을 다르게 하니까 공간적 개념과 관련된 인지적 범주도 다 다르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예를 들어서는 거야, 진짜로. 위라는 걸 묘사하는 용어가 없다면 위와 관련된 인지적 범주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즉, 언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에 뭐 할 수 있을까, 은빈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그 문화에 따라서 언어도 다르지. 그 언어에 따라서 공간의 개념의 묘사도 다르고. 그렇죠? 심지어 어떤 용어도 없고. 맞죠? 지금 본 내용이 바로 그거였었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조종, 야 오른팔 들어, 왼팔 내려 이런 것과 같이 왼쪽 오른쪽, 앞 뒤와 같은 것을 묘사하는 공간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어떠한 언어가 또 나왔냐면은 공간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치? 왜냐면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옆, 아니면 좌측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가 다 있긴 한데 그쵸? 우리 대한민국은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문화권의 언어는 그런 용어가 없대요. 정말요? 정말요. 예시. 한 가지 예시는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부족인가 봐. 정확히 모르겠어. 멕시코의 이러한 부족에서 오게 된대요. 그럼 멕시코의 이러한 부족은 재미나 아마 공간을 묘사하는 언어가 없을 거예요. 봐볼까요?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 즉 그 부족들의 언어는 uses no relative frame of reference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은 참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중것들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제가 참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참조라고 해석하는 게 낫거든요. 그 부족들의 언어는 어떤 상대적인 참조가 되는 틀이 없어요. 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뒤를 보면 돼. 어떠한 걸 확인하는 틀이 없다고요. 됐어요? 준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참조가 될 만한, 확인할 만한 틀 혹은 그러한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And therefore 따라서 has no terms 됐어. 따라서 1번 uses 2번 has
따라서 has no terms.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4. 뭐와 관련된 용어요? spatial reference. 공간적인 참조, 준거라고 하지 말고 공간을 확인하는, 공간을 인식하는, 공간적인 인지와 관련된 언어가 없대요. 아, 공간을 묘사하는 언어가 없다 그랬죠? 실제 예시가 바로 여기에요. 멕시코의 이러한 부족은 어떤 것을 인식하는 상대적인 구조가 없고 따라서 공간을 묘사하는, 공간을 인식하는, 공간을 참조하는 단어조차가 없대. 그러면 그런 공간을 묘사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They would correspond to left, right, front, and back. 몇 가지 주가인데 무엇과 상응하는 건가요? 무엇과 일치하는 건가요? 왼쪽, 오른쪽, 앞, 뒤와 일치하는 공간적 참조의 틀이 아예 없대요. 선생님, 그럴 수 있나요? 있겠지. 문화가 다르니까. 왼쪽, 오른쪽, 앞, 뒤 이거에 상응하는 공간적인 기준 자체는 없답니다. 진짜? 물론 비록 어떤 용어들은 exist, 이거 자동사다 진아야 수동전환 안 되지. 존재하다. 비록 용어들은 존재하긴 해. 그래, 왼손이라든지 오른손과 관련된 용어는 있어. 그쵸? 공간을 묘사하는 왼쪽 손, 오른쪽 손 이런 용어는 있다고. 그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they, 그러한 용어들은 do not extend, 확장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용어들은 넓어지지는 못해요. 어디로? 다른 부분들로 넓어지지 못하죠. 무엇에?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넓어질 수 없습니다. 또는 to areas external to it. 그러한 오른손, 왼손과 관련된 외부적인 영역들로도 확장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이죠? 왼쪽 손, 오른쪽 손을 묘사하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신체의 다른 부분을 묘사하는 걸로 확장이 안 된대. 수빈아, 왼쪽 귀 좀 만져볼래? 걔네들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신체의 다른 부분들로 뻗어나갈 수는 없대요. 우리는 왼쪽 귀 이렇게 만질 수 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외부적인 부분들로 뻗어나가지도 못한대. 예를 들어 볼까? 진아야, 오른쪽 좀 한번 봐볼까?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왼손과 오른손과 관련해서 외부적인 부분들, 뭐 다른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묘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다르죠. 그렇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공간 개념을 인식하는 것도 전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지문이었을 겁니다. 27강의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제는 언어의 보편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갈 때 카투사라든지 용인에 있는 미군 부대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점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연수라든지 아니면 자매 학교와 같은 곳으로 많이 떠나기도 해요. 대학생 때. 여쭤볼까요? 혹시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능통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은빈이 저희 제2외국어 뭐 선택했어요? 일본어? 근데 일본어랑 한국어랑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요? 음. 어. 어. 그렇겠죠.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한국어하고 영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가은아, 한국어하고 영어는 이 문법적인 구조나 문장 구조가 비슷한가요? 다르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3학년 때 스페인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진짜 입에 욕이 나올 정도로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잠깐 공부를 했었었고, 영문학과가 그쪽과 관련이 있어서.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약사신데 그분은 한국어, 캄보디아어, 영어, 러시아어까지 하시거든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언어가 비슷하대. 정말로. 그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지. 이 지문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언어가 비슷한가? 이 지문에선 비슷하다 그래.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공부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맞아. 비슷한 게 조금 있더라고.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어는 무엇입니까? 비교과 강조부사야 재미나. much, still, even, a lot이죠. 언어는 훨씬 더 유사합니다. 진짜요? 그렇대. then, 뭐보다 had previously been thought. 과거 완료를 썼어요. had been pp. previously, 이전에, 예전에라는 뜻이지 예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언어는 훨씬 더 유사해요. 됐죠? 콤마 앤드 문장 병렬이에요. 그리고 that universality, 그러한 보편성은,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한 보편성이 뭔데요? 위에 나왔잖아. 언어가 훨씬 더 유사하다. 즉 언어는 서로 비슷하다라는 보편성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The human brain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world in certain ways. 인간의 뇌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무엇을 하도록요? 이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은 또 뭐냐면 which may also correspond to the structure of reality. 이것은 또한 무엇과 일치하냐면 현실의 구조와 일치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잖아. 그치? 그럼 됐어 수빈아.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됐고 이건 내가 설명할게. 해볼까요? 언어는 어떻답니까? 언어는 유사합니다. 언어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여기 문장이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해. 우리 인간의 두뇌가 이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건 무엇과 일치하냐면 현실의 구조와 일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재민이 현실 분간 가능한가요? 그렇죠? 진화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수빈아, 저기 미국 사람들 현실 분간 가능해요? 저기 중국 사람들은요? 야, 그럼 봐봐. 우리가 현실의 구조와 일치한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도 현실의 구조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특정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언어는 누가 만들어냈죠?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합니까?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도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은빈아,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도 어떨까요? 네, 그렇죠. 유사하겠죠. 네, 비슷하겠죠. 내 말 안 듣고 있었지?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현실의 구조, 그게 다 일치하게 보죠.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도 비슷하겠죠. 따라서 요 문장만
잘 보면 끝이에요. 이제요. 요 문장만 또 잘 보면. 따라서 모든 언어들은 가지고 있어. 명사를 가지고 있지, 동사를 가지고 있지,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 그 수식어는 이를테면 애들 뭐 부사라든지 그리고 형용사도 가지고 있어. 그래, 맞아. 그리고 모든 언어는 이름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pronouns, 대명사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 그래, 맞아. 맞는 거야. 지금 본 것처럼 현실의 구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걸 봤었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라는 것들도 서로 유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들 명사, 동사, 부사와 형용사와 같은 수식어, 이름, 대명사가 있지 않나요? 재민이 국어 하니까 여쭤볼게요. 한국어에서 대명사가 뭐예요? 그렇죠. 영어에서의 대명사 뭐라 그랬어? 내가 대신하는 명사. 그치? 수빈아, 한국어에서 동사가 뭐예요, 정의를? 움직이는 거 나타내는 거. 저는 다로 끝나는 거. 그럼 봐봐요. 다 있네요. languages, 물론 언어라는 것들은 may differ, 물론 다르긴 해요. as to, about, 뭐와 관련해서 다르죠? The sequence of words, 단어들의 배열과 관련해서 보면 혹은 단어들의 순서와 관련해서 보면 언어는 다른 건 맞아. 좀 이따 보여줄게. In a sentence, 문장에서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관련해서는 언어는 다르긴 해. 이를테면 verb in the middle or at the end. 중간에 동사가 있겠고 또는 끝에 동사는 있겠지. But, 하지만 문장이라는 것들은 언제나 사용이 되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언어는 다르지 않나요? 왜? 문장에서의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보자면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 동사가 있을 수 있대. 예를 들어 볼까? 중간에 동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I drink water. 자, 여쭤보자. 가은아, 여기서 동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동사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재민아, I drink water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네. 자, 이번엔 동사가 어디에 있나요? 끝에 있죠. 그래, 이런 거로 따져보자면 언어는 다르다고. 이 문장에서 단어의 배열 자체는 다르긴 해. 동사의 위치가 다르잖아. 그치? 하지만 모든 언어는 다 문장을 쓴다고.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언어가 명사, 동사, 수식어, 이름, 대명사가 있어서 비슷해. 좀 달라 보이나요?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문장은 쓰이잖아. 이 점에서 있어서도 언어는 좀 비슷하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언어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왔었고요. 조금만 더 가보면 Even the sequence of words does not vary as widely as it could. 네, 맞아요. 아까 봤었던 거 있죠? 심지어 그 순서 있잖아요. 단어들의 순서는, 자,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예요. 단어들의 순서는 있잖아, 재민아. 다르지 않아. as. 크게 다르진 않아. 뭐만큼? 실제로 다른 것만큼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아까 봤지? 단어들의 순서가 좀 다르긴 했어. 나는 물을 마신다 끝에 있고 I drink water 가운데 있고. 그쵸? 단어들의 순서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티브 핑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을 하냐면 때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28개의 가능성 있는 어떤 순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가은아 128가지나 되는 주요한 부분들의 순서가 있대. 무엇에 있어서? 좀 짜증나겠다. 문장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들의 128개나 되는 순서가 있대. 무슨 말이야? 영어에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진목,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한국은 어때?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부사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아유, 한국어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갖고 민수쌤이 한번 지난번에 화내더라. 너네한테 막 화내던데, 야 영어에서의 형용사랑 국어에서의 형용사랑 다르다고 막 그러던데. 혹시 수빈이가 혼났어? 우리 당신들 아니에요? 후배들인가 보네. 어쨌든 그런 문장에서 보자면 주요한 부분들의 128가지나 되는 순서들이 있대요. 선생님 그러면은 보편적인 것 같진 않은데요? 128개의 순서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은 사용합니다. 잘 봐, 여기 좀 헷갈릴 거야. 한 가지를 사용해요. 됐어요? 그럼 끝이야 이거는. 이 뒤에가 좀 헷갈려. 뭐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해. 뭐 중에서 또 그러한 가능성들 중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위에 뭐라고 나와 있지, 민아? 128개의 가능성 있는 순서들이 있지. 그치? 근데 재민아, 그 128개의 가능성 있는 순서들 중에서 진아 잘 봐. 주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128개의 가능성 있는 순서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언어는 사용합니다. Crucially, 중요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seem to have,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거의 identical. 이거 뭔 뜻인지 안 적어도 되지, 재민? 동일한. 아니면 아까 나왔던 은비나 universal. 그렇게 바꿔도 괜찮죠. 대부분의 언어들은 거의 동일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엇에? of concept. 어떤 개념들의 거의 동일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은 가은아, 한국어에도 형용사가 있고 영어에도 형용사가 있고, 그렇죠? 뭐 일본어에도 형용사가 있고 이러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nd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로 nearly, 거의 모든 단어들과, 됐어요? 거의 모든 단어들과 거의 모든 문장들은 can be translated effectively from one language and into another. 맞는 말이네. 모든 단어들과 거의 모든 문장들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 번역이 될 수 있죠. translate, 번역하다. translate, 번역하다. 거의 모든 단어들은 효과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효과적으로 번역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아가 외계인을 딱 만났어요. 띠리리리리. 그 외계인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외국인이 Excuse me? Can you help me? Where's the post office?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말하면 번역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언어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단어와 문장과 같은 것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외계인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유사함이 없겠죠. 그렇죠? 유사함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번역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언어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힘을 좀 실어주는 증거가 될 만한 문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7강의 2번 별거 아니었죠? 언어의 보편성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3번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작가와 비평가. 이거 그 EBS 주제는 아니고요. EBS 주제는 작품 양식과 비평이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작가와 비평가는 서로 소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비평가의 역할이 뭐예요, 가은아?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은이 말이 맞아. 나는 비평가의 역할은 비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봤었거든. 근데 가은이 말이 맞아요. 이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서 작가가 어떤 도서를 출판해요. 근데 이 작가가 신입 작가인가 봐. 초보야, 초보. 그러면 그 책이 잘 팔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수빈아? 없겠지. 듣보잡책 누가 사? 그런데 이제 누가 개입이 되냐면 이제 비평가가 이 책을 읽어요. 비평가가 도서를 읽고 의견을 공유해요. 이 책 읽어보니까는 신의 작가치고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은 꽤 잘 쓴 글인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비평가가 그러한 말을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SNS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평가를 팔로우한 사람들이 그 책의 내용을 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나도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은 그 도서의 출판량이 많아지겠죠. 그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요. 반대로 신입 비평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입 비평가가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도서를 비평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위대한 도서, 유명한 도서를 비평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를 비평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독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평가의 의견을 읽어보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한쪽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윈이 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주제문 작가와 비평가는 서로 소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두 번째 각주인가요? ambiguous는 우리 본 적은 있죠? 많이 봤어요. 애매모호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이 퍼포머가 해설지에서 명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명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작가라고 하세요. 작가. 이 명인들은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manipulate는 이게 조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능숙하게 다루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조작하다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루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자. 몇몇 작가들은 능숙하게 다릅니다. 스타일을. 무엇에? 자신들의 제품의 스타일을 능숙하게 다뤄요.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진짜 그치? 제품의 스타일? 야, 작가가 만드는 제품이 뭐야? 글이지, 글. 글의 스타일을 능숙하게 다룬대. 이러면 더 쉽지 않아요? 제품의 스타일. 이것보단 그렇죠? 글의 스타일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왜요? To shift. 변화하기 위해서요. 바꾸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In scientists of critics. 비평가들의 동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글의 스타일을 능숙하게 다룬대요. 그런데 그 비평가들은 누구냐면은 to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도록 됐죠?
주의를 기울이도록 비평가들의 동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글의 스타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이, 저 비평가가 나의 글을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비평가가 나의 글을 멋지게 써줬으면 좋겠어. 라는 동기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글의 스타일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RP라는 사람은 cite, 언급하다, 뭐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말합니다. 셰익스피어, 니체, 위트겐슈타인, and 카프카라는 사람을 다 작가지. 우리 요 사람만 알고 있어도 되겠지, 그치? 이러한 작가를 이런 인물이라고 언급합니다. 자, 어떤 인물? 단어를 먼저 잡고 갈게요. Who are part of their reputation too. 우리 이런 단어 혹시 본 적 있나요? O, A, to, B라는 단어 혹시 본 적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거든. 근데 말이 좀 어려워. 응, 그치? 말이 좀 어려워. 자신들의 명성의 부분을 이거에 빚진다. 어려워, 그치? 그럼 뭐해? 바꿔야지, 이제. A는 B 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쉬울걸요? 그러면 여기서 A는 어딘가요? A는 part of their reputation이고 to를 기점으로 B puzzling and perhaps even contradictory in nature 끝까지 B네, 끝까지 B. 끝까지 B네요. RP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셰익스피어, 니체, 위트겐슈타인, 카프카라는 사람을 이런 인물로서 묘사합니다. 어떤 인물? 다 이것 덕이다 라고 하는 인물이요. 그들의 평판의 부분은 뭐 덕이래요? 그들의 명성의 부분은 뭐 덕분입니까? 조금 혼란스럽고 아마도 때로는 심지어 모순이 되는 속성 덕분이다. 좀 이따 풀어줄게. Of their writings. 그들의 글에 있어서 상충하는 속성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되게 쉬워 이거. 여러분 뭐 여기 니체라는 사람도 뭐 유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위트겐슈타인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카프카도 유명한 인물이고 셰익스피어요. 아우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셰익스피어라고 말하면은 뭐 영어 단어도 많이 만들었지만 뭐 4대 비극이라든지 뭐 희극과 관련해서 굉장히 멋진 그 글을 쓰신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명성은 다 뭐 때문이래요? 이 사람들 유명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 그치? 이 사람들의 명성은 참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글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뭔 말일까? 그 비평가들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봐봐. 딱 글을 읽는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글을 썼어요. 실제로 햄릿에 보면 아 여자여 당신은 나약한 존재니라. 은밀아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신체적으로 나약하다는 걸까? 그건 아니지, 그치? 그럼 이 글 자체가 어때? 좀 혼란스럽지 않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럼 비평가가 이런 글을 쓰는 거지. 셰익스피어가 이런 글을 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비평가들이 쫙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유명한 비평가들이 그런 비평을 한다면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의 유명한 명언이 뭐가 있죠? 그렇죠. 신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빈아?
그렇죠. 근데 아마 또 그것도 뭐 자아와 관련했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봐봐. 신은 죽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문구 자체가 그 니체의 글과 관련해서 속성이 참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비평가들이 신은 죽었다라는 글의 속성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뽐내는 거야. 그러면 니체는 굉장히 유명해지겠지? 이 문장 됐나요? 그러면요. 자신의 평판, 명성의 부분은 자신의 글의 이러한 속성 때문일 것이고 여기선 안 나오지만 비평가가 개입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비평가가 이들의 글을 읽고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썼고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Unclear authors at least if they have substance and depth. 명확하지 않은 작가들. 아우 말 진짜 어렵다 그치?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 뭐 신예 작가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신예 작가들은 적어도 만약에 그 작가들이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substance,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도 가지고 있다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깊이는 뭐겠어? 이 글의 깊이지. 그렇죠? 초보 작가라고 하더라도 글을 깊이 있게 잘 썼네. 됐죠? 그러하다면 이러한 작가들은 받겠죠.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초보 작가인데 글 쓰는 게 꽤나 심오한데 이 의미는 어떤 의도로 썼을까?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비평가들이 의견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필요로 할 겁니다. 더 많은 글의 해석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작가들은 누구의 관심을 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진아야?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제문을 보면 서로 소통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작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비평가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 비평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카트에서 읽어보면 돼요. Individual critics can establish their own reputations. 자, 흐름 바뀌고 문장 삽입 때려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작가들뿐만 아니라 재민아,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비평가들도 됐어요. 이 비평가들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평판을 구축할 수 있대요. 뭔 소리야? 명성을 세울 수 있대. 진짜? 뭐 함으로써요? by ing, 연구함으로써. such a writer, 뭐 그러한 작가를 공부해 봄으로써. 됐어요? 그리고 1번 by, 2번 by. 그쵸? 이거 생략돼도 상관없어 사실은. and promoting 이렇게 나가도 괜찮지? by ing 걸려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promoting 뭐 여기서는 뭐 촉진시키다도 괜찮고 홍보하다도 괜찮긴 하지만 의역을 하면 높이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by ing 높임으로써 됐습니까? 해석을 끌어올린대. 누구의? 그 작가의 작품의 해석을 높임으로써.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작가는 누굽니까? 앞에 나온 such a writer예요. 그렇죠? 설명해 줄게요. 그 작가의 책의 해석을 높임으로써 뭐보다? over another 뒤에 생략된 거 another interpretation 뭐 이런 게 되겠죠. 다른 작가의 뭐 작품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승격화시킴으로써 높임으로써 그러한 작가를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평판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비평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요, 진아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죠. 진아 작가님의 글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볼까? 그리고 진아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비평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 그러면 나도 덩달아 유명해지는 거 아닐까? 왜냐면 진아 작가가 쓴 글은 인기가 많을 거란 말이야. 게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내가 얼른 비평해야 되겠네? 라고 말함으로써 그 비평가도 자신의 명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서로 윈윈 조건 아닙니까? 작가도 그렇고 비평가도 그렇고 서로 좋겠네요. 이런 똑같은 비평가는 지지할 것입니다. 무엇을 포함시키는 걸 도와줄까요? 그 작가의 포함을 도와줄 거예요. 어디에? In the canon. 뭐 문학 목록에다가 작가의 포함을 도와줄 거다. 쉽게 말하면은 그 자신이 비평을 했던 그런 작가의 목록이 있겠죠. 그 작가도 넣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their own criticism. 홍보하기 위해서요. 뭐 촉진시키기 위해서요. 중요성인데 자신들의 비평에 대한 중요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헌 목록에 작가를 포함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 비평했다. 나 유명한 사람 비평했어. 이렇게 목록에 집어넣는다면 자신의 비평이 훨씬 더 승격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n effect, 실제로 deep and ambiguous writers, 굉장히 심층 깊고 애매모호한 작가들은 제공하는 겁니다. 무엇을? 비평가들에게, 여기가 빈칸이었었나요? Implicit invitations. 내재적인, 암묵적인 초대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풀어줄게. To serve as co-authors of a broader piece of work. 그런 암묵적인 초대는 왜 하는 걸까요? 설명해 줄 거예요. To serve as, 무엇으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내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공동 작가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에? Of a broader piece of work, 굉장히 다양한 작품의 공동 작가로서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초대장을 비평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암묵적인 초대장은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신예 작가야? 좀 애매모호해, 그 위치는. 근데 내가 쓴 글은 좀 심오해. 재민아, 선생님이 신예 작가고 내가 쓰는 글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게 잘 팔릴까? 사람들한테 실제로 안 팔리지. 그러면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슉. 비평가님, 혹시 내 거 비평해 줄래요? 모르는 게 직접적인 초대는 아닌 거지. 나 이번에 책 냈는데 왜 이렇게 추파를 던질까요? 왜냐면 그 비평가가 나의 책을 비평해 주면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공동 작가로서 당신도 유명해지고 나도 유명해지고 내 책 한번 비평해 줘. 얼마나 재미있을지 모르게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의견을 말해주세요. 그럼 비평가가 그 의견을 쫙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보겠죠? 이렇게 암묵적인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평가는 반응합니다. By examining these works more closely. 조사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품들을 더 신중히, 더 세부적으로 작업해 봄으로써 반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쌤이 계속한 말 나왔습니까? And spreading their fame more widely. 1번, 2번. 그리고 퍼뜨림으로써 무엇을? 그들의 명성을 더 널리 퍼뜨림으로써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쉽죠? 작가와 비평가는
서로 소통합니까? 네, 방금 본 글처럼 충분히 소통해요. 이게 작품 양식과 비평이었거든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주제가요. 충분히 작가와 비평하는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윈이 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28강 교재 페이지 156쪽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이거 일시정지를 못해서 커피를 마셨군요. 네. 얼른 갔다 오세요. 은빈아, 그럼 우리 어떻게 빙고 한 판 하고 있을까? 영상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뭐 게임 한번 해? 가은아? 어? 재민이 지금 나가고? 뭐야? 나 진짜 나가려고 그랬는데 빨리 떠오세요. 그래, 주제 좀 적어놓고 있고. 비 많이 오니, 가은아? 지금? 더? 아니, 야, 큰일 났네. 아까도 비 많이 오던데. 야, 근데 사실 그 우산을 써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더라. 바람이 너무 부니까는. 어떻게? 비가 가. 야단 났네,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저기 수빈이도 집도 조금 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큰일 났는데. 아하. 들어가 볼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 진짜 쉬워. 걱정하지 말고. 주제문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된 정보입니다. 되게 쉬워요. 각주 달려있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proliferation, 급증, 증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 단어는 우리 아는 단어인 것 같고요. 세 번째, curation, 어디서 많이 봤나요? 큐레이터의 역할, 이렇게 얘기할 때 큐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예술 작품을 선정하고 아니면 그 미술관을 조직하고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의 선정, 조직 및 제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축하는, 만드는 이라는 느낌이고요. 여기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바로 갑시다. 첫 번째 문장은 급증인데요. 무엇의? 데이터의 급증은 쉽게 말하면 정보의 확산이야. 정보가 늘어나는 거야. 됐어요? 정보의 급증이라는 것은 이거 가려야 되겠네. brings 하고 가려요. with it. 이렇게 가려야만 bring의 목적어가 보여. 됐어요? 이렇게 가려야만 bring의 목적어가 보입니다. 정보의 급증이라는 것은 가지고 옵니다. 그것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와요. For both reporting and consuming information, both A and B. 무엇과 관련해서요? 어떤 정보를 보고하고 정보를 소비하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네, 맞아요. 지금 정보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본다고 해보자, 은빈아. 어떤 정보를 소비하려고 할 거야. 근데 똑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참된 정보고 어떤 정보가 거짓된 정보인지 그거 알기 어렵죠? 챌린지로 표현했죠. 보고하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터넷 신문 기자와 같은 경우도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그 정보를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의 급증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거든요. 맞죠?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들 그 자체로도 biased. 소셜 네트워크 어떻다고요? 편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안 적어도 되는데, 그치? 뭐에 의해서 편향되어 있나요? 바로 그들의 구성원들, 즉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됐어요? 콤마 위치 나갈 거야. 소셜 네트워크도
구성원들에 의해서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 즉 소셜 네트워크 역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은 never, 절대로 정확하게 mirror,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영하다. The population at large, 그 개체 수를 at large, 전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 전체 모집단 뭐 그렇게도 괜찮겠죠.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줄게. 한 문장만 더 하고. 특정한 민족성은, 여기서는 복수, 특정한 민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over represented. over 들어갔죠? 과도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민족성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과도하게 대표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과도하게 묘사될 수 있다 이렇게도 괜찮겠죠. 특정한 민족성은 과도하게 대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극단적으로 대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a significant challenge,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to social news, 사회적인 뉴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서? equalizer, 이거 그건데 뭐니 이거 뭐지? 저울? 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동일하게 하는 것. 그 어떤 추로서 사회적인 소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게 한참 봤어요. 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안 하시는 분 없습니까? 다 아시는 분. 저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SNS를 아예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나 알지? 나 약간 일본 조금 좋아하지 않는 거. 혹시 몰랐어요? 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SNS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SNS에 가입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일본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그거 내가 다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대표적으로 트위터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트위터는 그 미국계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틱톡은 중국 계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특정한 민족을 과도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니?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을 뭐 찬양시하는 글을 더 위로 띄울 수도 있겠고, 미국과 적대시되는 국가의 게시글을 암묵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인 소식을 공평하게 제대로 잘 다룰 수가 없게 되겠죠. In addition, 게다가 a great number of,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됐어요? a number of growing, 증가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많은 알고리즘들은 만듭니다. 무엇을 만들어요? 자동화된 결정들을 내려요 해서 휙 하고 끊어주세요. 이거 전치사 위치가 아니에요. 자동화된 결정들을 내립니다. 됐습니까? 뭐와 관련된 정보. 이거 얘들아 의문사야, 의문사. 어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의문 형용사라고 해야 되겠지? 어떤 내용을 추천해 줄지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을 내린대요. 여러분도 겪어봤을걸요? For people, 사람들이 to read, 읽을 만한 어떤 정보를 추천해 줄지와 관련된 자동화된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래,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도 특정한 민족성을 과도하게 대표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본 것처럼 알고리즘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자동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대. 어떤 정보를 추천해 줄지, 어떤 내용을 사람들이 읽도록 추천해 줄지 자동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각해 봅시다. 유튜브. 관련 있는 동영상인가요? 뭐 누가
좋아할 만한 동영상. 그런 게 계속 뜰걸요? 그러면은 은빈아, 내가 새로운 지식을 좀 알고 싶어. 그럼 유튜브가 그걸 띄워줄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겠네? 어떤 내용을 추천해 줄지와 관련된 자동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재민아,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다음 것도 똑같아요. 알고리즘은요,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탑 뉴스 리스트. 뭐라고 할까요? 인기 많은 뉴스? 최고 인기 많은 뉴스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인기가 많은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는 핫 트렌드? 그럼 이건 뭐죠? 실시간 검색어 급상승? 이런 걸 것 같아요. 정말 최신 이번 주의 유행?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그리고 personalizing recommendations. 개별화하고 있습니다. are generating, are personalizing. 맞춤화하고 있어요. 어떤 추천들을 독자들을 위해서, 됐어요? 독자들을 위해서 추천 사항들을 개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겠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leave, 남깁니다. 이러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상? of being neutral.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수빈아, 감정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 편을 들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그 사람을 편을 들지 않겠죠. 인간은 중립적이진 않지만 알고리즘은 기계화기 때문에 감정이 없으니까 중립적이지 않지 않나? 중립적이지 않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말 무섭더라. 알고리즘은 원래는 인간의 창작물이잖아. 인간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정확해요. They encod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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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여기서 they는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들은 암호화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내재화하다? 암호를 심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선 조금요. 그래서 심어주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알고리즘들은 심어줍니다. 무엇을? 말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정치적인 선택들과 관련해서 무엇에?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심어줄 수도 있대. 그렇지. 왜? 알고리즘은 인간이 만든 거지. 근데 그 인간은 편향돼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럼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And 그리고 have cultural values baked in 나왔네요. 얘들아 이거 사역동사거든? 근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아니라 여기 과거분사네. 그래서 baked in이 뭔데요? 이거 간단하게 말할까? 내재된이에요, 내재된. 끼어 들어간 이런 의미, 속해 있는 이런 의미예요. 알고리즘은 설계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심어줄 수 있어요. 되게 무섭지.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가치관들이 끼어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요. 오, 이것도 말이 무섭네. 특정 문화권을 싫어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문화권을 좋아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as creational power is enhanced by automated systems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선정, 조직 및 제시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힘 자체가 개선이 될 때 뭐에 의해서 자동화된 시스템들에 의해서 개선이 될 때 그렇게 뭐 강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We should understand the biases at play. 그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해해야만 해요. 편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해야만 합니다. at play, 뭐 진행 중인, 뭐 작업 중인 편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대요. 그래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죠. 알고리즘이 더 발전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 속해 있는 진행 중인 편견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Perhaps more important, 아마도 더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should work, 노력해야만 합니다. To make sure,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린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무엇을 분명하게 해야 할까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로 이동을 하네.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들과 디자이너들이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여기서 말하는 제품이라는 건 알고리즘 같은 걸 의미하겠지. SNS를 의미하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도록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찾도록 해야 됩니다. To optimize, 최적화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바람직한 outcome, 바람직한 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추구하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we should work구나.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자들과 디자이너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최적화시키도록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심어 놓을 수 있고 문화적인 가치관들이 내재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 바람직한 결과를 최적화하도록 우리가 더 분명히 노력해야 한다네요. 즉 informed public이라고 얘기를 하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중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들면 안 되고 제대로 정보를 갖추고 있는 대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Not just heightened traffic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왜 웃냐면 표현이 되게 웃겨요. 뭐가 아니라 이게 그 높아진 조회수거든요. 높아진 조회수. 이거 뭐라고 적어놨죠? 그냥 그 최다 클릭수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웃기긴 하죠. 최다 클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뭐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그런 글을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최다 클릭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대중이 정보를 잘 갖추도록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정보 아니면은 제대로 된 정보가 낫겠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춘 대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체도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좀 무서운 지문이죠.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 좀 무서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천해 줄지도 개입을 하게 되고 SNS에서도 그 설계자들 그 만드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니까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잠깐 종료할게요.